중간간체라함은 정신기능 장애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거나 또는 그 외의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서 가늠하는 경우인데요. 중간간체라함은 정신기능 장애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거나 또는 그 외의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서 가늠하는 경우인데요. 애인간 또는 부부간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가늠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연과 같이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을 당시에 본인조차도 술에 취해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리고 상대방이 한거불능 상태였는지 또는 상대방이 의사에 반하였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때인데요. 질문을 좀 더 세분화해 보자면은 일단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을 당시에 본인이 기억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또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렴풋하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후자인 경우를 상정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 협박을 통한 성폭행 범죄와는 달리 이렇게 술을 먹이고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중강간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범죄 혐의 입증 증거와 관련해서 유일한 증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이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 즉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며 또한 믿지 못하겠다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되겠는데요. 좀 더 구체화해 보자면은 술 먹기 전의 상황과 관련해서 나와 상대방은 원래 애인 사이였다. 그리고 사건 당일날은 다툼 이후에 이를 풀기 위한 과정이었고 만남 자체에 강제성이 없었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그 사이에서 오간 문자나 카톡, 전화 내역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술 먹을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서 술 먹을 당시에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그날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평소 주량은 얼마인데 그 사건 당일날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술집에 설치된 CCTV에 나와 상대방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술자리를 마칠 즈음 술값은 누가 계산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술집을 나온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집을 나왔을 때 숙박업소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숙박업소까지는 어떻게 갔는지 그리고 숙박업소에서 추가적으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지 또한 숙박업소 입구 쪽이나 또는 복도 쪽에서 나와 상대방의 모습은 어떻게 찍혔는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정리해 보자면은 결국 술 먹기 전의 상황, 술 먹을 당시의 상황, 그리고 술 먹은 이후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나와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맺을 당시 상대방은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